그림은 기권과 직권의 층상 구조를 나타냈죠. 직권은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기준으로 지각, 멘틀, 핵으로 나눴고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눴고요. 보기의 기억. 기권과 직권은 모두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기권은 온도 변화를 기준으로 했지만 직권은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A층은 성층권, B는 대륙권이다. 옳은 문장. C층은 구성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외핵, 내핵으로 구분하죠. 그래서 내핵은 고체 상태, 그리고 외핵은 액체 상태.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A는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B는 직권, 수권, C는 기권, 수권, D는 생물권과 기권, E는 직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이죠. A. 직권과 기권 상호작용. 화산 폭발로 발생한 먼지의 기온이 낮아진다. 직권에서 기권에게 영향을 준 예가 되는 거죠. 옳은 문장. B. 물속에 녹아있던 이온이 침전되어 퇴적감이 형성된다. 수권에서 직권에 영향을 주는 옳은 문장. C. 저위도에서 태풍이 발생한다. 이거는 수권이 기권한테 영향을 주는 그래서 C 맞고요. D. 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에 산소가 방출된다. 이거는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D. 옳은 예가 되는 거죠. E. 해저 지진으로 인해 해일이 발생한다. 이거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기 때문에 B가 되는 거죠. B. E는 직권과 생물권에 영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직권과 생물권의 대표적인 예는 직권이 생물권에게 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생물의 영양분을 공급하기도 하죠. 또한 생물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예로는 생물에 의한 풍화, 침식작용도 있고요. 토양의 생성과 화석연료의 생성 등이 있겠네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과 각 권의 상호작용을 나타냈죠.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원 세 가지,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배웠고요.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이 에너지 원은 독립적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라는 거. 옳지 않은 내용을 찾는 거죠. 1번 태양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는 상호 전환되지 않는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상호 전환되지 않고요. 2번 표층 해류는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다. 옳은 문장. 3번 생물권에 공급되는 주된 에너지원은 그렇죠. 태양 에너지. 탄소는 화산 활동에 의해 직권에서 그렇죠. 기권으로 이동하고요. 5번 판의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 에너지다. 정답은 1번.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의 순환 과정을 나타냈는데요. 탄소가 기권에서는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상태로 저장되어 있고, 수권에서는 탄산이온 형태, 그리고 생물권에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유기물의 형태로, 그리고 직권에서는 석회암이나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 연료의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기억, 직권에서 탄소는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석회암이나 화석 연료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A의 기권에서는 생물권, 그렇죠? 광합성이 될 수 있고요. B 생물권에서 기권, 호흡이 될 수 있겠네요. 니은 옳은 문장. 해수의 수온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용해가 방출보다 활발하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기 위한 조건은요, 물의 온도가 낮아야 돼요. 근데 수온이 높다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용해가 잘 일어나질 않는다. 반대로 용해되었던 이산화탄소가 방출이 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해수의 수온이 높을수록 이산화탄소의 용해가 방출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가 아니라 방출이 용해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화산활동은 세계 전역에서 고르게 발생한다. 화산활동과 이제 지진은요, 대륙의 주변부나 해양의 중앙부 같은 변동대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 거지 세계 전역에 고르게 발생을 하진 않죠.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문장. 2번 지진은 집권과 수권, 생물권에 영향을 준다. 예. 지진의 발생에 의해서요, 이제 땅이 끊어져서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고 지형이 변하기도 하죠. 또한 지진 해일에 의해서 이제 쓰나미가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수권과 이제 생물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3번 지진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하여 발생하는 자연 현상. 4번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지구 내부의 물질이 방출이 된다. 지구 내부에 이제 이 분출물든 뭐 용암이 됐든 화산가스가 됐든 이제 화산 쇠설물이 됐든. 5번 화산활동과 지진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화산과 지진이 무조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제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게 아니고요. 화산활동을 통해서 이제 분출된 물질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 이제 광물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화성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금속 광물들을 이제 우리가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인공적으로 이제 발생한 지진을 우리가 이용하면 이 지하 자원을 이제 탐사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시설물을 이제 건설할 때 비교적 안전한 지역을 이제 탐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지진파를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긴 하지만 또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라는 거. 그림은 남아메리카 주변 판의 분포를 나타냈는데요. 가는 나스카판과 이제 남아메리카판의 수렴 경계, 밀도가 큰 나스카판이요, 남아메리카판으로 섭입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해구와 스콕 산맥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A 지역이 해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데 산맥이 스콕 이제 산맥이 돼요. 나는 판의 경계가 아니고요. B는 발산 경계, 해령과 V자 열곡이 나타나게 되겠죠. 기억, 가에서는 나스카판은 남아메리카판보다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가와 나 지역은 모두 화산활동과 지진이 활발하다. 가는 화산과 지진이 활발하는데 나는 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거의 일어나질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디귿, A에서는 그쵸, 해구가 발달했고요. B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이 아니고요. 기역, 디귿, 리을 5번. 그림은 뭐 대표적인 대륙판과 대륙판의 이제 발산 경계를 이제 나타냈죠. 홍해, 판이 벌어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좁은 이제 바다를 형성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열곡대가 간격이 이제 벌어지면서 바닷물이 들어와서 홍해와 같이 좁은 바다가 형성이 될 거예요. 1번 홍해에는 수렴형 경계가 발달했다. 아니죠. 발산형 경계가 발달한 거고요. 2번 이 지역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할 것이다. 발산 경계는 멘틀의 대류가 이제 상승하는 이제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이제 화산활동이 이제 활발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지구학 1에서는요, 우리가 이 발산 경계, 그러니까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산 경계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플롱구주론으로서 열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돼요. 근데 통합과학이니까 이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발산 경계는 멘틀이 상승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화산 활동이 활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역단층이 발달한다고 했는데요. 단층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땅과 땅이 끊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단층이라고 하는데, 단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 하나는 이제 장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정단층과, 그리고 횡압력에 의해서,
횡압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단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단층과 역단층을 설명할 때는 뭐 상반과 하반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 장력이라는 거는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산 경계에서 이제 나타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횡압력은 양쪽에서 밀어주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 경계 같은 경우는 판과 판이 가까워지면서 서로가 밀잖아요. 그래서 횡압력에 의해서 역단층, 그래서 발산 경계에서는 정단층이, 그리고 수렴 경계에서는 역단층이 형성된다. 이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장력에 의한 정단층이 발달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거고, 4번 동아프리카 열곡대 하부는 멘틀 물질이 하강하는 게 아니라 발산 경계이기 때문에 멘틀의 물질이 상승을 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고, A지역에서 생성된 호수의 폭은요 발산하기 때문에 점차 어떻게 된다? 점점 멀어진다. 아마 A가 빅토리아 호수 아마 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판의 경계를 구분하는 과정인데요. 화산활동이 활발한가, 화산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경계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 경계인 충돌형 경계와 그리고 보존형 경계, 두 경계가 화산활동이 활발하지가 않죠. 멘틀의 대류가 하강하는가, 그러면 멘틀이 하강하는 위치에 놓여있는 경계는 수렴형 경계, 그래서 충돌형 경계가 C가 되는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D는 보존형 경계가 되겠네요. 신발진이 일어나는가, 그러면 신발진이 일어나는 거는 섭입형 경계만 신발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A가 섭입형 경계, 그러면 B는 발산형 경계가 되겠네요. 기억, A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이 아니라 해안과 해양의 수렴 혹은 해안과 대륙의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옳지 않은 문장, 니은 B에는 해령, D는 변환낭출이 발달한다. 옳은 문장, 히말라야 산맥은 그쵸,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경계에서 형성된 거.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화산 분출물로 인한 이제 피해사를 나타내는데요. 가가 이제 용암류에 대한 피해, 그리고 나가 화산재에 의한 이제 피해를 이제 보여준 그림이 되는 거죠. 보기, 기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가보다 나가 더 크다. 화산재는 대기에서 햇빛을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지표에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지표의 기온이 낮아지고요. 또한 지표에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생물들의 생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식물이 생장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용암류보다는 기온 변화에 큰 영향을 화산재가 미친다. 이렇게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피해 면적은 일반적으로 가보다 나가 더 넓다. 화산재 같은 경우는요, 이게 대기 중에서 바람에 의해서 퍼져 나가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용암류 같은 경우는 용암이 흐른 그 이제 지역에만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래서 피해 면적은 일반적으로 가보다 나가 더 넓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가에 화산 분출물에 물을 뿌려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화산 분출물에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나요? 액체 상태의 용암이 물에 의해서 식어요. 그러면서 얘네의 유동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흐르는 정도가 어떨까요? 점점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 속도를 이제 줄임으로써 피해를 이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